오빠는 여사의 친오빠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여권 일각과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좀 대응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기로 막을 걸 가래도로도 못 막게 하는 그런 대응을 가지고 저는 과연 이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차라리 좀 무대응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카톡 오빠가 김건희 여사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더욱이 변명도 너무 구차합니다. 그나마 친오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김 여사가 언급한 무식한 오빠가 누구인지 대통령실이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오빠가 정말 친오빠면 더 치명적인 국정농단이 됩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실 대응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무대응이 났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야권에서는 친오빠라면 국정농단이다, 친오빠여도 문제다라는 비판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친오빠가 아니라 남편, 즉 대통령, 윤 대통령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그 대통령실의 이 대응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명태균이 앞뒤의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태균이 공개하지 않은 이 카톡의 앞뒤의 맥락에서 향후에 공개가 됐을 때 이 오빠가 누구 오빠다라는 부분이 드러날 앞뒤의 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실이 만약에 친오빠가 아닌데 이거 친오빠다라고 입장을 냈다가 명태균이 앞뒤에 있는 맥락을 공개해버리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더 곤란해져서, 이게 친오빠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과연 거짓일까라는 사실 의문은 있거든요. 네. 곧 명태균이 반박할 수도 있는 걸 대통령실에서 거짓으로 해명을 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네네네. 이런 거죠. 그게 친오빠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네네. 이 맥락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의지했다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 센텐스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건 뭘 전제로 합니까?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여사에게도 핸드폰 전문을 한번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대응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보면 여사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를 때 오빠라기보다는 아저씨란 표현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총장님 이런 표현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걸 억지로 이 오빠라는 것을 대통령 후보였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소위 그 여사 사무실에 갔을 때 오빠가 우연히 앉아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아닐 가능성도 많다. 네.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들어보고 있다가 제 친오빠가 들어보고 있다가 좀 황당하네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을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렇지만 박사 논문도 영어로 잘 표기 안 한 분을 서울법대 나온 분들한테 무식하다 이런 발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뭘 잘 몰라서 이런 거 하고 무식하다는 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사가 대통령은 쓰기에는 너무 세요. 평소에 서울법대를 나왔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 여사가 예를 들면, 무식하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가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네네. 세상 물질은 걸 모르는 거하고 무식하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 그래서 너무 진짜 친오빠처럼 아주 그냥 하대를 하고 있는 거죠. 표현에서. 그래서 저 역시도 저것은 아마 친오빠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그럼 친오빠라서 이 문제가 덮여지냐, 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게 더 많다라든지, 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판명해 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맥락상 상식적으로 대통령일 리가 없다. 친오빠일 것이다, 그 오빠는. 김영주 의원님. 하지만 그게 설사 친오빠가 맞다 하더라도 논란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친윤계 인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여사는 오빠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아저씨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저씨.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사석에서 뭐라고 부르던가요? 사석에서 후보라고 하죠. 저희 앞에서 후보라고 하고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여사하고 통화를 할 때 그때 표현이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지사를 좋아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 여하튼 오빠라는 표현보다는 아저씨라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었고.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사실 아저씨 그 아내분들 중에서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아니, 우리 아저씨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뭐 누구누구 아빠, 우리 아저씨가, 우리 오빠가 뭐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우리 아저씨가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해요. 글쎄요, 저희 집사람 저한테 아저씨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오빠라고 합니까? 줄곧 네네. 한결같은 오빠군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아저씨라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카톡은 저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계속 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의심이 되는 게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명태균과 관계를 갖다 이야기할 때 딱 2번 만난다고 그랬었어요. 2번 만났다고. 7월 초하고 7월 하순이나 8월 초에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고 그 다음번에는 박완수 경남지사하고 만났고 그 2번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런 카톡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번에 대통령실에서 또 해명을 해도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그냥 실수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수가 자꾸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영부인의 친오빠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 카톡을 공개한 명태균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친오빠랑 내가 정치적으로 논할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지금 반박한 셈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김 여사 친오빠는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 이야, 반박했어요, 대통령실 입장을. 처음에 친오빠라고 했던 건 농담한 것. CBS 인터뷰에서 오빠는 대통령이다. 명태균은 여사가 부른 오빠는 대통령이다. 여사의 친오빠 정도는 나와 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대통령이다. 명태균은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진실공방이에요. 이러면 진실공방인 게 조견 변호사님. 진실공방이잖아요. 명태균은 이 카톡에 등장하는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 사람, 무식해서 지가 뭘 모른다라는 사람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다라고 엇갈려요. 진실공방입니다. 그러면 앞뒤에 있는 카톡 대화를 지금 명태균이 공개 안 했는데 뭔가 의도적이겠죠. 앞뒤에 있는 카톡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명태균은 대통령이라는데요. 저는 이게 진실 공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요? 진실은 하나일 거고 그 진실은 명태균이 대부분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이게 이 오빠가 친오빠였다면 이 메시지를 공개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을 보면서 떠보는 식으로 지금 이 메시지 하나 공개한 게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반응이 어땠냐면 명태균 씨를 사기꾼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방송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철창에 들어가야 할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예. 대통령실이 본인을 완전히 손절해서 검찰을 통해서 입을 막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내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친오빠인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반응을 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실이나 여권 일각에서 본인을 압박하는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저녁부터는 직접 유튜브 방송과 계속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 그럼 뭐 녹취록까지 음성 녹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진실 공방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해서 그런 해명을 했다면 완전한 오판이고 정말 이 대응의 무능력을 보여주기 이 오빠가 누구인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대화와 증거를 명태균은 쥐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 메시지 공개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조경태 의원님 말처럼 대응을 안 하는 게 낫고 네. 대응을 할 거면 최소한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후 발생할 문제까지 예측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전략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즉자적으로 당장 이 친오빠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을 때 국민들 더 참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오빠다. 예,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남편 아저씨다. 예, 아무리 친오빠라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 믿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있고 네. 또 저희 메시지 중에 지가 뭘 안다고 이 지라는 표현 있잖아요. 또, 예. 좀 안타까운 건 이 김대남 씨 메시지에서도 대통령을 지라고 칭합니다. 김대남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지가 다 결정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뭐 김대남 씨 말이 뭐 진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뒤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몇 가지 사실관계나 개연성만 가지고 어설픈 해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질 리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쥐고 있는 네. 어떤 새로운 카드로 완벽하게 반박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저 오빠는 친오빠가 맞다. 대통령 아닐 거다라고 봤던 김영주 의원님. 네. 명태균 대통령이라는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명태균이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길듯 아닐 듯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것이 친오빠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은 방금 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이 이려온 상황이에요. 아니면 혹시 패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 최고의 참모들이 있는 곳이 대통령실인데 이 대화의 맥락이 앞뒤로 무언지를 영부인이 아실 거고 대통령 참모가 확인했을 거고 만약에 친오빠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칭했는데 명태균이 앞뒤의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친오빠라고 둘러댔다가 명태균이 바로 반박당할 걸 대통령실도 예상했었을 테니까 혹시 대통령실에서 다 모든 뭐 대화 내용 이런 걸 갖고 자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가 뭐 되치기 당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내려면 죄송하지만 여사께 그런 풀 텍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냥 질문 여사님 이 오빠가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여사가 그냥 제 친오빠예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저 답을 했으면 상당히 낭패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고. 설마 대통령실이 그냥 물어보고 그렇게 입장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의 대통령에 대한 혹은 영부인에 대한 태도예요. 위에서 좀 내주십시오라고 하지 못하고 제 말을 못 믿어요? 그러면 그 말로 그냥 그 말을 대신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랬다가 진짜 대통령이면 이 대통령실 친오빠라는 해명이 반박되는 순간 더 큰 논란이 일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뭔가 자신 있으니까 고도로 다 확인하고 친오빠다라고 반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여사 말씀만 믿고 네. 듣고 그렇게 대응을 했다면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특별감찰관이나 민정수석실이 저 문제에 대해서 침착해서 보면서 죄송하지만 좀 자료를 다 주십시오. 핸드폰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대응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면 정확한 대응이 될 텐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한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지위와 지위가 권위가 대통령 두 분에게 부인에게조차 말하자면 실행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의문이다. 없는 거예요. 자 명태균은 그 오빠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친오빠다. 일종의 진실 공방까지 일고 있는 양상입니다. 명태균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한 만큼 뭔가가 또 공개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사설에 주요 언론들이 다양한 사설을 썼습니다. 과연 주요 조간신문들은 어떻게 이 문제 오빠 논란을 보고 있는지 사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오빠 용서해달라 윤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조선일보 명씨 김여사 오빠 문자 논란 개탄스러운 소동. 한국일보
여론조사 조사까지 민주주의 흔드는 명태균 의혹. 경향신문 윤석열 2% 앞서게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수사해야 된다 등등의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개탄스럽다. 이 논란 자체가 안영환 의원이 앞서 말씀하셨던 비슷한 내용의 내용들이 사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영환 의원님? 친오빠다. 그리고 영부인은 대통령을 아저씨라고 부른다. 뭐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좀 기억에 남는데 대통령실 대응이. 일단 대응을 하려면 명확히 정말 사실 이제 정치에서는 사실보다도 인식이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권자,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인식에 대응하는 홍보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홍보는 사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설득하는,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자신 있으니까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많은 국민들이 사실 아까 뭐 주요 언론들도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해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어찌됐든 현재 용산의 대통령실의 해명은 불충분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용산 실무자들 입장에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대통령 영부인께 모든 걸 핸드폰을 내놓으십시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아마 한정된 정보 하에서 해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저도 뭐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상황을 키우는데 용산의 해명이 일조를 했다. 차라리 해명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번에 그 북한의 이른바 북한 상공에 드론 뜬 거에 대해서 우리 그 국방부 장관 또 안보실장이 했지 않습니까? 무시하겠다. 네. 괜히 말해봤자 논란만 키운다. 한 말을 잘랐지 않습니까? 전 그런 전략이 차라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친오빠면 더 문제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저건 선거 때 국면입니다. 이른바 친오빠면 국정농단이다. 아니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 무슨 국정을 농단합니까? 대개는 가족들이 선거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랄까 그런 전달 역할을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뭐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친오빠가 끼어들어서 무슨 뭐 인사에 개입했다면 그건 분명히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 연락책을 했다, 뭐 전달했다는 걸 가지고 국정농단이다. 이건 과대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서 그럼 번지수 잘못 집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용산의 대응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